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난리 났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 달이 차면 기울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 패닉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패닉에 빠지셨나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전액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이번에 굉장히 크게 얻어맞는 상황이죠. 그 뭐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렇지만 어 과거의 경험을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그렇습니다. 또 반문은 있을 수 있죠. 뭐 겁 안 나는 거하고 실제 뭐랄까요? 피해는 다른 거 아니냐. 결국은 겁이 안 나면 뭐 하냐. 피해는 지금 입고 있는데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로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가 상승할 때 어땠습니까? 끝없이 상승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고점을 치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1월 이맘때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고점 찍고 10만 전자를 가늠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신용잔고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줄고 있다는 거. 조 단위로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방향이 명확해지는데, 하필이면 지금 연휴가 또 내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내일이 인제 마지막 장이고 그다음에 인제 2 월이 시작되면서 설날 연휴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동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 아주 역대급의 어떤 그 숫자상으로 역대급의 어떤 그 과매도 구간, 침체 구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25일 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그 보초병 그리고 또 선발대 이런 개념으로 매수가 무조건 일단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방 더 들어가야 된다.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논리적인 측면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게 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사지를 않으면 나중에 반등을 할 때도 못 사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등할 때 이렇게 골이 깊으면요, 이 반등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수급이라는 부분이 수급이 말랐단 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생기면서 수급이 마르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매수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 줄 저점 매수에 대한 그 매수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고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도 또 우리가 5 분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또 20% 정도, 5 분의 1 이니까요. 어 총 자산을 5 번으로 나눈다 그러면 지금 또 20% 정도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그 뭐 지수상으로 지지선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나오려면 지금 1,500 에서 어 2,500 에서 2,400 사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이따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2,400 이라고 보면 200 포인트니까 또 한 7-8%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제는 과감하게 인제, 그리고 또 바닥은 찍고 그 저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깐 머무르는 경우, 그리고 또 그 고점 부근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점은요 반대로 한 번에 탁 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뭐 그 역사적인 고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인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인제 저번에도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피크를 칠 정도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 이러한 그 급락 흐름이 지나고 나서 "좀 있다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3 프로에 나오는 그 이 게스트 중에 강한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퀀트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빅스가, 이따가 빅스 지수도 한번 볼 겁니다. 빅스가 40 이상을 찍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한 달 있다. 한 달 있다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점 찍고 나서 이제 이 일시적인 반등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이를테면 오히려 차라리 쪼끔 더 지나서, 그 피크 타임을 좀 지나서 심리가 안정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타이밍을 노린다고 한다면 이게 손이 한번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예 현금만 들고는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점이라는 거는 오늘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저점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선 과감하게, 그 대신 몰빵이 아니라 분할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타임이다. 그래서 인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지금 두 번째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25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기다리자.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25일 날 제가 25일 날 마감 시황하고 26일 날에는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추가적으로 오늘도, 내일, 그러니까 27 일이죠. 28 일이죠. 28 일. 28일 금요일 시장에는 아 또 "일부 매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은 반전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먼저 어 풋콜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풋과 콜의, 그러니까 이건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저점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이 풋콜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인제 125를 넘으면 그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일 시황 제가 정리하면서 그때 150 까지 갔었어요. 근데 오늘 안전히 어떻게 보면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급락하고 바닥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상황인데, 풋콜 레이쇼가 지금 125 정도예요. 그 이상을 안 넘어갔지 않습니까? 130도 안 넘어갔어요. 자, 근데 그때는 150 까지 갔다가 인제 안착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인제 결국은 지금 저가에서 들어오는 그 매수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콜옵션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풋콜 레이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미 인제 지수는 지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좀 발빠르고 과감한 지금 매수 세력들은 이미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빅스. 이게 인제 빅스 지표인데요. 이게 26일 기준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2 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고점을 안 찍었죠. 지금 고점을 안 찍었어요. 고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정점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내려와야 그다음에 고점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고점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빅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빅스는 S&P 500에 대한 빅스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죠. 그리고 이 공포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을 넘으면 대바닥이다 이거예요. 40을 넘으면. 그리고 25를 넘으면 일단은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40 이든 30 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고점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고점을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꺾여야 고점을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아직 추가적인 그 심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심리가 완화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제가 과연 그러면 "지금 과감하게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게 인제 다우존스 지표인데요. 제가 15일 날 얘기를 했을 때가 그러니까 25일 날 얘기를 했을 때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했을 때, 그다음에 인제 지금 하단 결국은 그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돌아왔죠. 회귀를 했어요. 음봉이지만 회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음봉의 아니 저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했을 땐 "상단의 방향성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드디어 확장을 멈췄죠. 그런데 멈추기만 했지 줄어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우존스 특히나 그러니까 초우량주는 인제 떨어지는 거예요. 인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점을 지켰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1월 말 12월 초의 저점을 지금 지켰어요. 그렇죠? 일봉상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은 와장창 떨어졌죠. 근데 자 여기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드디어 이 하단선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상단이 드디어 인제 돌아섰어요.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쪼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어떻게 되냐. 변동성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상단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인제 축소가 될 겁니다. 이 축소가 되면 여기서 이 와중에 악재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저가는 여기서 한 뭐 이 일부 쪼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 뭐랄까요. 그야말로 시장을 뒤흔들 만한 어떤 그런 그 변동성의 구간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이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이 근처가 저점 부근이에요. 저점 부근 거의 한 90% 에서 95% 정도의 확률로 이, 그리고 또 저점 수준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저점을 지금 거의 확인했다. 인제는 언제 반등을 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S&P 500도 보면 드디어 꺾였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먼저 더 훨씬 더 하락폭이 컸고, 그리고 다우존스는 하락폭이 작았는데 다우존스는 아직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인제 저점을 찍은 걸로 보인다. 그리고 S&P 500도 지금 꺾였어요. 그럼 인제 조만간에 어딘가에 저점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저점이 현재의 종가나 이런 것보다 쪼끔 더 낮을 수는 있지만 이미 인제 패닉 상태는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뭐 무슨 전쟁 같은 거 나서 더 추가적으로 완전히 뭐 더 큰 하락을 보이지 않는 한은 저점이 인제 부근이 다가왔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지수상으로는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 지났으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낙폭이 컸기 때문이죠. 자 반도체 볼까요? 반도체도 지금 꺾었어요. 상단선이 꺾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 S&P 500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는 이미 상단이 꺾였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은 지금 지났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다우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니까 변동성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우 지수가 한 번만 반등해 준다 그러면 이건 꺾인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 국면으로 인제 지금 돌아설 것이다, 최소한 며칠 동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일만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에 에 1, 2, 30 일, 1, 2 해 가지고 3 일을 쉬거든요. 이 3 일이 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점은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외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일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늘 그 지수가 3% 이상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는 보나마나 인제 개파락을 하겠죠. 그래서 인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제 차트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훅 빠졌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개파락 이후의 양봉.
그게 바로 인제 바닥의 신호란 말이죠. 그럼 내일 시초가는 일정 부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지지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질 간격이 생겼어요. 2,000 어 2,400 에서 2,450 정도의 지지선이 지금 유력해 보인단 말이에요 인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말했을 때 이게 돌파를 당한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그다음엔 지지선이 아주 밑에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그게 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거 보십시오. 뭐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지지선이 어디쯤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근데 지금 여기서 빠지면 빠질수록 바닥의 확신 내지는 또 뭐랄까요. '싸게 산다는 확신은 분명히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또 한 번 급락이 나와준다 그러면 땡큐입니다, 땡큐.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우리 어 그 20% 정도의 분할 그러니까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의 예 매수 전략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제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의 특징에서 오늘의 하락으로 이젠 악재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악재 나오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시장은 패닉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그리고 불확실한 악재가 한번 나오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인제 모든 뭐랄까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제 '아 이 정도가 인제 마지막이구나. 최악이 지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오히려 구체적인 악재가 딱 떨어지면 그걸 빌미로 해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악재를 기다려야 된다. 차라리 러시아 전쟁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이미 지수에 다 녹았어요. 녹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터진다? 차라리 터지고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터지는 것도 낫다. 물론 다른 나라의 전쟁이 터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겁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미 상당 부분 금리라든지 긴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1 차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호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랄까 계량화되는 거죠. 예 계량화되고 우리가 인제 그동안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깨달으면서 주가는 반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으로 '이젠 악재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패러독스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26일 그러니까 25일 주식시장 정리를 통해서 26일 날 "우리 매수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한 방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분할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우리가 저점을 확인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투구해서는 안 된다. 일정 부분 뭐랄까 시장의 어떤 흐름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또 온도도 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일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사 모으는 전략으로 그래서 "게릴라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25일 날 전초병 내지는 관측병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공격 부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련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힘든 건 차라리 지루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 버리면 저가 매수가 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반등도 빠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일정 부분 강하게 예 뭐랄까 용감한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는 건데 조금은 튄다는 격언이 있다. 이거는 인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죽은 고양이도 튄다는 거예요. 데드캣도 리바운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아 마련한 실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웃으면서 매수해. 지금 땡큐 싸게 파니까 우리가 싸게 산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목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시장이 먼저다. 그래서 시장을 보고 시장이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개파락하면서 악성 매물을 털고 그다음에 양봉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시초가가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해 갖고 음봉을 그리면서 더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 돌아서려면 양봉이 나와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절호의 그 어떤 찬스였고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시장에 나름대로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돌아서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개파락입니다, 개파락. 악재가 하나 나와서 그 급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성급한 투자자들이 견딜 수 없는 그 뭐랄까 인내심이 약한 투자자들이 손 들고 나왔을 때 그때야말로 거기가 저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오히려 크게 시간적으로도 아주 강하고 크게 반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그 종목에 대한 그 뭐랄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이제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잘 보십시오. 잘 보시고 그 종목들 중에 낙폭 과대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미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든가 그리고 또 이자 보상 배율이 4배 미만이라든가 그거는 이미 지난주부터 그리고 올해 이번 주 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현금화를 시키려면 이건 과감하게 자르고 현금을 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하락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손실이 50%든 30%든 50%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뭐랄까요? 실적이 숫자가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일단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팁을 드리면 그러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물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 종목씩 대응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걸 위주로 쪼끔씩 쪼끔씩 모아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요.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물타기라는 게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어떨 때 위험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200%가 넘거나 이자 보상 배율이 4배 미만인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종목을 물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돌아설 때는 가볍고 실적이 받쳐주고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금을 그야말로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지 기껏 시장에 반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숫자가 받쳐주지 않아서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가서 또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현금을 지금까지 어 이 어려운 와중에도 현금을 가져온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반등할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리고 낙폭이 그런 종목들 중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기대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오히려 개파락의 양봉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